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를 둘러싼 상황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관련해서요, 서울대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열며 상황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요, 이번 사망 사고 관련 대학 책임 인정과 그리고 총장 명의 사과,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요구에 동참한 인원은 서울대학교 재학생 7천여 명, 그리고 시민 등 총 14,000여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숨진 청소 노동자 A씨의 사인은요, 바로 심장질환 악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대 구성원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A씨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짚어보면은 지난달 9일 정오쯤에 청소 노동자인 67살 A씨가 서울대 공과대학 제2공학관 직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A씨가 잠시 쉬겠다며 휴게실에 들어간 지 30분 만이었습니다. 당시 낮 기온이요, 34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던 상황이었지만 그 휴게실에는 창문이 없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A씨는 왜 이런 장소에서 쉴 수밖에 없었을까요? 관련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밖에 컨테이너를 놓으면 미관상 보기 싫다고 컨테이너를 치우면서 여자분들은 지금 쉬고 있는 6층 공간으로 올라가고 남자분은 지금 사망하신 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제가 열심히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에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말을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학생들은 학교가 고인의 사망이 지병 때문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책임 회피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대학본부를 비롯한 학교 당국에 고인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고. 이런 사망사고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던 일입니까? 취재 결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8월에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9월부터 청소 경비 용역 사업장과 백화점 등 취업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 2달간, 그러니까 9월과 10월 이 사이에 현장 점검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현장 점검에서 서울대학교는 제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측에 이 점검 제외 이유를 좀 물었는데 부처 차원에서 점검 대상을 정하는 건 아니다.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이 지청에서 직접 결정을 한다라는 정도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혹시 있을까요? 현재는 근로기준법 54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5조 등에서 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관련법 적용 대상이요, 도급 계약 형태 근로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부분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내년 1월부터는 법이 일부 좀 개정이 되면서 위탁이나 도급 용역 등 모든 형태 근로자들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지만요. 현재는 공백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성이 없고 또 위반 시에는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한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역시 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급한 대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인당 최소 휴게시설 면적,
그리고 뭐 적정 온도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 좀 구체적으로 발표는 했지만요. 역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법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일단 이 담당 정부 부처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용노동부인데요. 예.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서 고심이 참 깊습니다. 일단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을 또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업종별로 또 뭐 연령별로 그리고 뭐 계약 형태에 따라서 뭐 근무 환경이나 사실 또 휴게시설 상황이 너무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법으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게시설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서 2017년부터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좀 진도를 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특히 또 국내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80%에 해당하는 게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굉장히 소규모 예. 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모두 의무 대상으로 일괄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한다. 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의원 법안 발의도 있었는데요. 예. 지난 11일에는 노동자의 휴게시설 의무화하는 법안이 민병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가 또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